보험 영업사원 정말 많죠. 이 보험하다 집안 말아먹은 보험쟁이들 많이 봤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보험 영업으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보다 실적이 2배나 높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회사에서 실적으로 1등을 하는 선배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돈 빌려달라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려 실적 1등이요. 왜일까요? 고객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돈, 지원금, 사은품으로 유혹해서 계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뭐 보험 가입하면은 뭐 100만 원 주겠다, 태아 보험 가입하면 200만 원 드려요, 보험료를 12개월이나 대납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니까 월 2천만 원을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보험이 영업을 하는데 10,000원, 20,000원 떼기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보험 영업을 하는 분들이 월 2천만 원을 벌어도 가난한 이유,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모두 다 싹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오늘은 보험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야, 네가 뭐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런 영상 찍냐? 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보험으로 영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전국 1000명 중에 30등이라는 실적을 이뤄냈었죠. 상위 한 3%의 실적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11년째 영업이라는 직업에 제 인생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년 동안 영업이란 영업은 다 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ING다. 자, 이 정도면 제가 보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려도 불편하신 분들 없겠죠? 자, 그럼 보험업계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피차 보험업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동차, 뭐 보험, 정수기 모든 영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카페만 가입해봐도 아실 겁니다. 뭐 자동차 카페나 또 뭐 아니면은 뭐 맘카페 뭐 이런 데 다 들어보면 나올 건데 현금 지원 엄청 많아졌죠. 시장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혜택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보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실적 1등을 하는 선배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유 팀장, 나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응? 이분 실적 1등인데 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적은 1등인데 통장 잔고는 꼴등이라는 거죠. 월 매출은 2천만 원인데 실제 순이익은 200~300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보험 영업의 현실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방식이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파괴가 됐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으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도 이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선배 후배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세일즈 PT 수강생들 중에도 이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많을 땐 정말 60%, 70%를 넘기도 한단 말이죠. 50% 이상이 보험 영업 사원들이 넘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듣기 싫어도 보험업계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강생이 겪은 사례인데요. 수강생분이 이거 화재 회사에서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거기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같은 지점에 이 선배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월 평균 15건 계약을 하는 우수 설계사였다고 합니다. 뭐 다른 동료들이 월 평균 7건에서 8건 정도로 하니까 2배 정도를 하는 거죠. 회사에서 매월 포상도 받고 해외 연수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 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러는 겁니다. 미안한데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라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 선배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계속 돈을 빌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김 팀장님이 계약할 때마다 고객한테 뭘 줬다? 리베이트를 주고 있었던 거죠. 현금 지원을 했던 겁니다. 보험 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리베이트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보험 가입하고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현금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겁니다. 보험 가입해 주시면 3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뭐 요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구매하고 나면은 현금, 지원금, 썬팅, 아니면 뭐 코팅,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업사원의 지갑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더라도 정작 수입은 0원인 겁니다. 결국 김 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실적 1등이라는 명예는 달성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험왕이라는 타이틀 뒤에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요즘 영업업계, 특히나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미치는 장사다.
보험하면은 3대가 멸한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속담이 생긴 걸까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방금 김 팀장처럼 현금 사은품에 의존하는 것 때문이죠. 보험 가입하면 받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주는 것, 즉 고객에게 현금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방식 때문이죠. 고객에게 필요한 보험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할 때 300만 원 드립니다. 자동차 구매하시면은 400만 원 드려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 고객을 유혹하는 거죠. 고객은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혜택만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고객이 보험료를 못 낼 때 이 대신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도 합니다. 보통 13개월은 보험을 유지해야만 온전하게 수수료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보험료를 내주는 거죠. 누구 거를? 내게 아니고 고객 거를. 현재 영업시장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고객에게 별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지 않고 현금 지원으로 승부를 보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는 보험 영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올바른 영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정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제대로 된 곳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은 제대로 된 사수, 즉 롤모델이 없다는 거죠. 처음 보험 영업을 시작하면 뭐부터 하라고 하죠? 지인 리스트 100명부터 쓰라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보험 영업을 할 때도 분명히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 지인 영업 안 할 거라고. 근데 교육을 가니까 뭘 하죠? 지인 가망 리스트를 쓰라고 말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방식을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말이죠. 변화가 없고 진화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뭘 할까요? A부터 C까지 등급을 매깁니다. 친구들, 지인들에게. 그리고 그 등급대로 전화를 돌리라고 시킵니다. 그 중에서 약속을 잡고 지인 영업을 시키죠. 더 이상 지인 영업을 못하면 뭘 할까요? 네, 스크립트를 주고 그냥 나가서 계약해오라고 합니다. 그것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을 죽어라 뽑는 겁니다.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죽어라 뽑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계약이 안 나오면 사라지면 끝입니다. 왜? 또 뽑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이렇게 해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사은품을 주거나 옆집엔 태아보험 가입했더니 고가의 유모차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인 가족 명의로 억지로 계약을 해서 실적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실력이 없으니까요. 고객을 모을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현금 지원을 하거나 지인 가족 명의를 써서 억지로 계약을 하는 분들 입장에도 할 말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다들 현금으로 사은품 주고 대납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이 되나요? 경쟁력이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죄송하지만 제가 이 주장에 팩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야, 다들 돈을 뿌리니까 같이 돈을 뿌릴 수밖에 없다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객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 노력을 하기 싫어서가 아닌가요? 고객을 모으는 그 노력을 회피하고 싶어서 이 돈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현금 지원을 안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고, 즉 고객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을 못 버는 보험사 기사는 쉬운 길, 즉 돈 뿌리기를 선택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돈을 주면 당장은 쉽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주고 계약하는 것만큼 이 비효율적인 방법밖에 모르게 되는 거죠.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정말 휴대폰을 팔아도 줄을 세우는 분들이 계시고, 자동차를 팔아도 줄을 세우는 분들이 계시고, 이 부동산에도 가게에 줄을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에서 FM으로 배워서 영업을 한 번만 배워놓으면 이런 현금 지원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운전을 하려면 제대로 된 운전면허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보험 영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돈을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혼자에게는 저축성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녀가 있는 고객에게는 사망보장보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제안을 하는 거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쉬운 논리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이 설계사들은 이 현금 지원이라는 잘못된 방법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대안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도 영업을 실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이 아니라 상품과 이 서비스의 가치로 고객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험이 고객이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득시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이 상품과 서비스와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이익 관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달 매출을 3천만 원 찍었는데 남는 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매출이 3천만 원이니까 마치 대단한 사람이나 될 만큼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이제 현금 지원이나 대납 같은 현금 사은품 비용을 안 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은 계약이 나오고 성과가 나온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런데 이런 비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쌓이게 되고 수익들이 모두 다 지출로 변해버리는 거죠. 월 2천만 원을 벌어도 그저 스쳐가는 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죠, 여러분들? 환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객이 13개월에서 24개월 차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면 받은 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럼 뭐부터 줄일까요? 가장 처음으로 보험을 줄이니까요. 돈으로 유혹해서 가입한 보험을 고객이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할까요? 필요 없다고 느낀 순간 그 즉시 해지하려고 할 겁니다. 왜? 돈으로 가입했으니까. 쉽게 가입한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버린 거죠. 반면에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해서 가입한 이 보험은 쉽게 해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필요함을 느끼고 계약한 것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돈으로 고객을 유혹하는 것은 80년대, 90년대의 방식이죠.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보험 상품만 달달달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는 그 심미적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고객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니즈를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의 팩트 파인딩과 이 니즈를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려는 그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보험의 가치를 아는 보험 설계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마케팅 능력이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65만 명이 영업을 하는 보험 영업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으로 바른 길을 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말이죠. 보험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어떤 영업이라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고객의 진정으로 원하는 그 팩트를 파악하고 진짜 원하는 그 니즈를 설득하는 것 정도를 걸어간다면 거칠 것이 없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마틴 루터 킹 아시나요? 이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인데 그분의 글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날 수 없다면 달리고 달릴 수 없다면 걸어라. 걸을 수조차 없다면 기어서라도 가라. 무엇을 하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자,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가냐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어서라도 멈춰서지 않는 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뛰어볼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날아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제가 영업으로 연봉 20억을 만든 월 수익 4억을 달성한 그 모든 노하우를 놓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하시고 제 연봉 20억의 모든 노하우를 쓸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버 기브업!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기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